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서 필터 함수를 소개해 드릴 때 체크박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었는데요. 마침 예전에 쿼리 함수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 때 행사의 채점표를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채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때 체크박스를 활용한 채점표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이런 형태의 채점표를 만들어서 드롭다운 버튼으로 점수를 선택하면 합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이었는데요. 단순하게 sum 함수를 사용해서 합계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이 채점표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이 문의했을 때 이런 형식으로 채점표를 만들었거든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점수가 합계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과가 채점표를 문의했던 선생님의 의도와는 조금 다른 결과라서 결국 아까와 같은 이런 형식의 채점표를 최종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체크박스를 활용한 채점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 수식이 입력된 셀을 클릭해 보면요. SUMIF 함수를 사용하고 이 결과를 이렇게 복사한 것인데요. 먼저 SUMIF 함수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필터 함수나 이렇게 if가 포함된 여러 가지 함수들, 그러니까 SUMIF, COUNTIF, MAXIF, AVERAGEIF 이런 여러 가지 if 함수의 기능을 포함한 함수들이 있는데요. 이 함수들의 작동 원리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 중에 이 SUMIF는 조건과 일치하는 값만 찾아서 합계를 구해준 함수입니다. SUMIF의 사용법은요. 이렇게 세 개의 인수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 인수와 두 번째 인수에 범위와 조건을 넣고요. 세 번째 인수는 합계를 구할 범위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여기 예시로 합계를 구할 데이터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조금 말이 안 되네요. 하지만 SUMIF 함수의 기능을 알아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년 만에 합계를 구해볼까요? 1학년 합계요. SUMIF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 SUMIF 필터 함수와는 조금 다르게 범위와 조건을 나눠서 인수로 사용하는데요. 지금 1학년의 합계를 구할 것이기 때문에 1학년의 데이터가 입력된 범위를 선택하고 두 번째 인수로 1학년에 해당하는 1을 입력하고요. 세 번째 인수로 합계 범위를 지정해주면 되는데 지금은 점수의 합계를 구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점수 범위를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1학년에 해당하는 점수 합계를 구할 수 있고요. 조건을 이렇게 직접 입력할 수도 있지만 다른 셀에 입력되어 있는 조건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동일하게 등호 입력하고 SUMIF 함수요. 범위 선택하고 조건에 해당하는 값이 입력된 I18셀 선택하고요. 세 번째로 합계 범위를 선택해주면 되죠. 결과 확인하면 동일하게 18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1학년의 합계를 구할 건데요. 이번에는 조건을 2보다 작다라는 조건으로 합계를 구해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 SUMIF 함수 학년이 입력된 범위 선택하고요. 쉼표 두 번째 인수에 등호나 부등호와 같은 연산자를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는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텍스트 형태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2보다 작다라고 조건을 설정해주면 1학년의 점수만 합계할 수 있겠죠. 합계 범위 선택하고 엔터. 마지막으로 1학년의 합계를 한 번 더 구해볼 텐데요. 등호 입력하고 SUMIF 학년이 입력된 범위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2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사용할 것인데 이번에는 학년에 해당하는 숫자 2가 I20셀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요. 큰 따옴표 이용해서 부등호 입력하고 I20셀은 앰퍼샌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AND 기호죠. 이 AND 기호를 이용하고 I20셀을 선택하면 원하는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수로 합계 범위를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비교적 어렵지 않게 SUMIF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겠고요. 다음은 SUMIFS 함수인데요. 함수명은 SUMIFS라고도 하고요. SUMIFS라고도 하는데 대체로 SUMIFS라고 읽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름에서부터 여러 개의 조건을 활용해서 합계를 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인수의 사용법에서 SUMIF 함수와 다르게 합계 범위가 첫 번째 인수로 와 있는데요. 이렇게 범위와 조건을 여러 개 나열할 때 쌍을 이루어서 연속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합계 범위를 첫 번째 인수 자리로 이동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SUMIF 함수를 이해했다면 SUMIFS 함수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학년 1학기 성적만 구해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 SUMIFS 함수요. 이번에는 합계 범위를 먼저 입력해줘야 되죠. 이제 범위와 조건을 쌍으로 연속해서 입력하면 되는데요. 1학년 1학기니까 여기 학년이 입력된 범위 선택하고 조건 1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학기가 입력된 범위 선택하고 1학기니까 마찬가지로 1 입력하고요. 가로 닫고 엔터.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여러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합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채점표를 만들기 전에 복습을 하나 해보겠는데요. 필터 함수에서 이렇게 범위 선택하고 조건을 입력해서 원하는 결과를 필터링 했는데, 이 필터 함수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필터링하기 위해서 조건에 해당하는 인수의 true와 false의 조합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죠. 그리고 지금 사용한 필터링은 행방향 필터링인데요. 행방향 필터링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조건은, 그러니까 true와 false의 조합은 행의 수가 일치하기만 하면 어디에 있던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 값의 위치를 이렇게 여기저기 옮겨도 결과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죠. 이런 특징 한 가지하고, 다음은 sum 함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sum 함수를 이용해서 이 범위에 대한 합계를 구해볼 것입니다. 숫자가 입력되어 있고요. 영어로 된 문자가 있고 한글로 된 문자 true와 false 중에 true가 입력되어 있고요. 여기는 데이터가 없는 빈 셀입니다. 그리고 물음표와 같은 기호도 있고요. sum 함수를 이용해서 이 전체 범위를 합계해보면 숫자가 아닌 값은 모두 무시되고요. 결국은 숫자 값만 합계로 구해집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복습하고 본격적으로 체크박스를 활용한 채점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채점표는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sumif 함수를 사용했고요. 이걸 복사해서 완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 놓고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작동 원리는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왼쪽에 있는 이 점수가 합계에 반영되는 것인데요. 먼저 합계할 범위는 여기 점수가 입력되어 있는 셀들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셀들을 합계할 범위로 선택해서는 sumif 함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범위 전체를 합계할 범위로 사용할 것입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보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합계에 반영되지 않는 이 체크박스가 입력된 셀들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삭제하겠습니다. 이제 체크박스가 체크된 상태인지 체크 해제된 상태인지를 확인해서 합계를 구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체크박스가 입력되는 셀들을 범위로 사용해야 되는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띄엄띄엄 범위를 사용해서는 sumif 함수를 바르게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합계 범위와 마찬가지로 조건을 확인할 범위도 이 영역 전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크박스는 체크된 상태에서는 true를 의미하고 체크가 해제된 상태에서는 false를 의미하기 때문에 조건으로 true를 입력하게 되면 체크박스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만 true를 표시해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계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true와 false의 조합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합계 범위와 조건을 확인할 범위가 동일한 행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복사하고 여기에 붙여넣을 것인데,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중괄호 배열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 중괄호 열고요. 이 범위 선택해주고 중괄호 닫고, 이제 이 범위를 중괄호 배열을 이용해서 참조했기 때문에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거나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아래쪽에도 true와 false가 표시되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범위에서 true인 값을 찾기 위해 조건으로 true를 입력해 주게 되면 범위에서 true인 상태를 이렇게 true로 표현해 줄 것입니다. 반면에 범위에서 true가 아닌 상태는 모두 이렇게 false로 반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true와 false의 조합을 완성할 수 있겠죠.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범위는 우리가 사용한 범위와 조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얻어낸 결과이잖아요. 이 결과를 이용해서 합계에 포함할 범위와 합계에서 제외할 범위를 구분하게 되는데요. 과정을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결과를 합계 범위와 함께 일치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true가 표시된 숫자 2가 합계에 반영될 것이고요. 여기서도 true가 표현된 숫자 2가 합계에 반영되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8도 합계에 반영될 것이고 여기 8도 포함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여기 2까지 합계에 반영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박스가 선택되어 있는 영역에서만 합계를 구해보면 24점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위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합계할 범위가 있는 것이고요. 합계할 점수 아래쪽에 체크박스가 입력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체크박스가 선택된 항목, 그러니까 true인 상태를 찾으면 되겠죠. 체크박스가 선택되면 true 조건과 일치하게 되고 최종 결과는 true로 판단될 것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합계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 다음 여기서는 체크박스가 선택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false를 의미하기 때문에 조건의 true와 일치하지 않아서 최종 결과가 false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숫자 8은 합계 범위에 포함되지 않겠고요.
다시 여기서 만약 체크박스가 선택되어 있다면 이건 true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 true와 일치해서 최종적으로 true로 판단될 것이고, 이 숫자 8은 합계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렇게 합계할 범위와 조건을 확인할 범위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이런 식으로 하나로 묶어 놓은 것이 제가 소개해드리는 채점표인 것입니다. 앞서 복습 개념으로 설명드린 내용 중에 합계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true나 false를 의미하는 체크박스는 합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활용이 가능한 것이고요. 또 합계를 하기 위한 조건이 true와 false로 표현되면서 열의 개수가 일치한다면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수식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러한 활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sumif 함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 sumif 함수요. 첫 번째 인수는 조건을 확인할 범위죠. 여기 체크박스가 입력되어 있는 범위를 선택하고, 두 번째 인수는 true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수로 합계를 구할 범위는 이렇게 점수가 입력되어 있는 범위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조건의 범위와 합계의 범위에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열의 개수만 일치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죠. 가로 닫고 엔터. 이제 체크박스를 선택하거나 해제하게 되면 그 결과가 sumif 함수에 의해서 자동으로 합계됩니다. 지금까지 sumif 함수와 체크박스를 활용한 채점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구조가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나누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체크박스와 sumif 함수를 활용한 점수를 집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